1970년대 초 대한민국 전역에 새마을 운동의 희망찬 바람이 불어온다지만 이곳 느티나무골만큼은 예외였습니다. 흙벽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굶주림에 지친 칭얼거림만 가득했죠. 장마철에는 빗물이 새는 지붕 아래에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 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보낸 새마을 운동 독려 포스터는 낡은 마을회관 벽에 힘없이 나부낄 뿐 그 어떤 희망도 불어넣지 못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래봐야 우리 같은 촌놈들하곤 상관없는 얘기요. 마을 어귀 평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최서방이 푸념처럼 내뱉자 옆에 있던 김노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려. 해마다 겪는 가난인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일이 있겠는가. 주민들의 얼굴에는 해묵은 절망과 무기력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굵은 마른 가지를 한아름 짊어진 여인이 힘겹게 걸어옵니다. 바로 느티나무골 토박이 박봉자 할머니였습니다. 당시 40대 후반의 봉자 할머니는 아직 할머니라 불리기엔 젊었지만 마을의 고단함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세월의 흔적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느티나무골의 비참한 풍경을 훑어보았습니다. 굶주린 채 흙바닥에서 노는 아이들, 앙상한 소나무처럼 마른 노인들. 봉자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선정을 위한 마을회의가 열렸습니다. 낡은 탁자 주위로 온통 남자들뿐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영감은 탁자에 턱을 괴고 앉아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새마을 지도자는 최서방이 맞는 게 좋겠지? 그의 한마디에 모든 논의가 끝나는 듯 했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회의장 문 밖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몰래 작성한 마을 개선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녀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용기를 내어 문턱을 넘으려던 순간 박영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꿰뚫었습니다. 어이, 봉자네. 아녀자들은 부엌이나 지키면 되는 것이지 어딜 감히 이런 공적인 자리에 발을 들이려 하는가. 마을 남자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손에 든 계획서를 꾸깃꾸깃 접어 품에 숨겼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억울함과 분노로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여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느티나무골은 여전히 절망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고 그 그림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봉자 할머니에게 더 깊고 거대한 장벽으로 다가섰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봉자 할머니는 냉정하게 거부당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좁은 단칸방에 앉아 등잔불 아래에서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도는 어르신들의 지게 길과 밭고랑 그리고 허물어진 집들의 위치를 빼곡히 담고 있었죠. 봉자 할머니는 붓 대신 연필을 쥐고 그 위에 마을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마을 어귀 쓰레기 더미, 실개천 막힘, 공동 텃밭 황무지. 그녀의 연필심은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봉자 할머니의 소리 없는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을 어귀 쓰레기 더미로 향했습니다.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들을 맨손으로 치우기 시작했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돌멩이를 줍고 오물을 퍼냈습니다.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런 봉자 할머니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 여편네가 미쳤나벼. 뭐하러 저 고생을 사서 하는지 원. 특히 마을 이장박 영감은 봉자 할머니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뻐끔거리며 봉자 할머니를 힐끗거렸습니다. 쯧쯧, 저리 나서 봐야 뭐에 쓴다고. 여자가 나대면 집안 망하는 법이여. 박 영감은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봉자 할머니를 향한 비웃음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골적인 조롱은 봉자 할머니의 귀에도 고스란히 박혔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펼 새 없이 일하다 지친 몸보다 그녀의 마음은 더 옥신거렸습니다. 내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오히려 비웃음만 사는구나. 몇 번이고 삽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봉자 할머니는 꾹 참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마을의 비참한 모습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봉자 할머니의 외로운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봉자 할머니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답답함은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이장박 영감의 노골적인 비웃음은 그녀의 어깨를 한없이 무겁게 짓눌렀죠. 정말 이대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걸까? 봉자 할머니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작은 방에 앉아 무심코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흘러나오는 노래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디오에서 갑자기 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의 새마을 지도자 김옥선입니다. 봉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옥선이라는 그 여성은 자신 역시 처음에는 여자가 뭘 하겠냐는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을 부녀자들과 힘을 합쳐 황무지를 개간하고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 소득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와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여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섬세한 손길과 끈기로 마을을 기적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김옥선 씨의 외침은 봉자 할머니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한 줄기 빛을 쏘아 올렸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마치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그 목소리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여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자이기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새벽 봉자 할머니는 주저함 없이 마을의 몇몇 안악들을 찾아갔습니다. 모두 그녀처럼 가난과 무기력에 지쳐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김씨 안악은 봉자 할머니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자네, 나도 이제 지쳤네. 뭘 더 바란다고 그래. 우리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두 번째로 찾아간 이씨 안악 역시 남자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면 욕만 먹는다. 그냥 우리 할 일이나 하는 게 속 편하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봉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쌀 한 톨 없는 집을 찾아가 지친 안악들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설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김옥선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느티나무 꼴의 비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닌 간절함과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씨 안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씨 안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자 할머니,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봉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려, 우리도 할 수 있어. 여자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느티나무골 부녀회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느티나무골의 작은 희망이 비밀리에 결성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몇몇 안악들이 봉자 할머니의 집으로 숨어들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작은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작은 움직임은 아직 박 영감과 마을 남성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센 비난과 방해는 상상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봉자 할머니와 부녀회는 미지의 도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느티나무골 부녀회는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댈 곳은 마을 어귀에 썩은 물이 고여 악취를 풍기던 실개천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모기가 들끓어 아이들이 병치레를 하기 일쑤였고 농작물도 늘 물 부족에 시달렸던 곳이었죠. 이른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봉자 할머니와 안악들은 호미와 곡괭이를 들고 실개천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썩어가는 나뭇가지와 오물 더미를 걷어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굽은 자세로 돌을 나르고 흙을 고르는 안악들의 등줄기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은 이미 물집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곳이 바뀌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곧 거센 비난과 노골적인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낮에는 마을회관 평상에 앉아 훈수를 두던 박 영감이 밤이 되면 회방꾼으로 돌변했습니다. 정비해놓은 실개천에 몰래 쓰레기를 다시 버리거나 간신히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헤집어 놓는 등 악의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죠. 다음 날 아침 망가진 실개천을 본 안악들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봉자 할머니, 우리가 이거 하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부녀의 내부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당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M1 고생만 시키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지쳐가는 안악들 사이에서 포기하자는 자포자기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자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 공동 텃밭에 심어놓았던 어린 작물들의 치명적인 병충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푸르게 돋아나던 새싹들은 누렇게 시들었고 잎사귀에는 검은 반점들이 가득했습니다. 봉자 할머니와 안악들은 밤새도록 밭에 매달려 벌레를 잡고 약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하늘에서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리는 비에 실개천은 범람하고 텃밭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빗물에 잠긴 텃밭을 망연히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쏟아지는 빗물은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과 뒤섞여 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큰 꿈을 꾸었던 걸까?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그녀의 어깨가 절망감에 깊게 처졌습니다. 봉자 할머니와 부녀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느티나무 꼴은 마치 폐허 같았습니다. 흙탕물에 잠긴 텃밭, 엉망이 된 실개천, 그리고 망연자실한 부녀의 안악들의 모습은 봉자 할머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봉자 할머니는 잠 못 이루고 홀로 마을 어귀 실개천 옆에 앉았습니다. 차갑고 질퍽한 흙바닥에 주저앉아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내가 너무 무모했던 걸까?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명의 젊은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김철수와 박영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잠시 들렀다가 우연히 봉자 할머니가 밤늦게 홀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봉자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청년은 젖은 눈으로 실개천과 엉망이 된 텃밭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 봉자 할머니가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아픈 아이를 돌봐주었던 따뜻한 마음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김철수가 조용히 삽을 들었습니다. 박영민도 따라 삽을 집어들었죠. 그들은 말없이 실개천의 흙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삽질하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며 봉자 할머니의 메마른 눈에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들의 작은 도움은 봉자 할머니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봉자 할머니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뒷산의 척박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곳에 몇 그루의 어린 뽕나무가 끈질기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간 봉자 할머니의 머릿속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거야. 누에를 키우면 돼. 양잠은 당시 농촌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던 생소한 작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자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뽕나무가 바로 느티나무 꼴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양잠 사업을 성공시키면 마을에 돈을 벌어다 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멸시받던 부녀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결연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낡은 농기구를 고쳐잡고 아무도 모르게 뽕나무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뜨거운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봉자 할머니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양잠은 느티나무 꼴에서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던 생소한 일이었죠. 돈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봉자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뽕나무 밭에서 살다시피 하며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뽕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누에치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 봉자 할머니는 수십 리 떨어진 옆 마을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갔습니다. 양잠으로 유명한 마을의 촌장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다시피 하여 낡은 누에 씨와 최소한의 도구를 겨우 얻어올 수 있었죠. 돌아오는 길
그녀의 등에는 무거운 누에씨 꾸러미가, 마음에는 뜨거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부녀의 안악들도 봉자 할머니의 열정에 감화되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뽕잎을 따고 누에를 키우고 누에고치를 돌보는 일은 고되고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안악들의 손은 뽕잎 도구로 시커멓게 변하고 밤샘 작업으로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여전히 이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박 영감은 지나가는 길에 여자들끼리 이상한 벌레나 키우고 앉았네. 쯧쯧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봉자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녀의 안악들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누에들이 뽕잎을 먹고 토해낸 실로 자신들의 몸을 감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뽕잎으로 가득했던 누에방은 누런 황금빛 고치들로 가득 찼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고치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 보석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봉자 할머니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누에고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던 그들에게 황금빛 고치는 단순한 비단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자 느티나무골에 드리웠던 가난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희망의 빛과 같았습니다. 양잠 사업의 성공은 느티나무골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부녀회의 노력은 이제 더 이상 여자들의 헛짓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영감 역시 툴툴거리면서도 고치 상자를 들고 가는 봉자 할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느티나무골에는 돈을 넘어선 희망이라는 이름의 큰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봉자 할머니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성공을 발판 삼아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꿀 더 큰 도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양잠 사업의 성공은 느티나무골에 오랜만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황금빛 고치를 팔아 얻은 돈은 마을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부녀의 안악들의 어깨는 펴졌습니다. 하지만 봉자 할머니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더 높고 더 멀리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전체를 밝힐 전기 가설 사업이었죠. 전기가 없는 느티나무골의 밤은 칠흑 같았고 아이들은 등잔불 아래서 눈을 찌푸리며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이젠 전기가 필요했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전기 가설 사업의 뜻을 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녀의 안악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전봇대 세우는 건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그들의 우려도 당연했습니다. 전기 가설은 마을 전체에 힘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었고 남자들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봉자 할머니는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을 총회가 열리는 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장 안은 삼삼오오 모여 앉은 남자들의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박 영감은 탁자에 턱을 괴고 앉아 봉자 할머니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어이, 봉자네. 양잠 좀 성공했다고 건방져졌군. 또 쓸데없는 소리 하러 왔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느티나무골에 불을 밝히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강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부녀회가 이뤄낸 성과를 조목조목 설명했고 양잠 사업으로 모인 돈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없는 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을의 미래를 위해 전기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눈물 섞인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몇몇은 웅성거렸고 다른 이들은 그저 무관심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박 영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봉자네, 말만 번지르르 하면 다 되는 줄 아는가? 전봇대를 누가 세울 것이며 그 많은 돈은 누가 될 것이며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여자들끼리 고작 양잠이나 하던 주제에 어딜 감히 큰 소리치는가? 그의 질문은 비수처럼 봉자 할머니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박 영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장님, 맞습니다. 부녀회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부디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이 극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봉자 할머니의 간절한 눈물과 그 진심 어린 호소에 크게 동요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박영감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그가 봉자 할머니를 다시 몰아세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박영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봉자 할머니가 하는 일 나 박동철이도 돕겠다. 우리 느티나무 꼴에 기필코 불을 밝히자. 그의 우렁찬 외침은 마을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영감의 극적인 선언에 마을 주민들은 충격과 함께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맞아. 우리도 돕자. 그래, 이장님 말씀이 맞다. 하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느티나무 꼴의 모든 주민이 환호하며 전기 가설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어둠을 걷어낼 빛을 향한 느티나무 꼴의 마지막 질주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을 잇는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사일로 다져진 투박한 손들이 이제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무거운 전봇대를 옮겼습니다. 남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전봇대를 세우고 여자들은 점심을 준비하고 시원한 물을 나르며 힘을 보탰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하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고 지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힘내라. 다 왔다. 우리 느티나무 꼴에도 환한 불이 들어올 날이 머지않았다. 박영감도 이제는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쓰는 일을 도왔고 봉자 할머니와 머리를 맞대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동안의 앙금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를 향한 존경과 믿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밤낮 없이 땀과 웃음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냈습니다. 마침내 대망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마을 사람들은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전봇대와 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전기가 들어온다는 말에 신이나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잊고 지냈던 희망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그리고 마침내 느티나무 꼴의 모든 집에서 휘황찬란한 전깃불이 환하게 켜지는 순간 칠흑 같던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을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그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켜진 전등 아래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따뜻한 불빛을 받으며 기적 같은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가난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느티나무 꼴은 이제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모했고 주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70대 봉자 할머니는 평화로운 느티나무 꼴의 넉넉한 마당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그때 그 시절 심었던 뽕나무가 더욱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멀리서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자 할머니는 그때 그 시절의 뜨거웠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미소 짓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단순히 마을의 전기를 켜고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속의 절망을 밝히고 스스로의 힘을 믿게 하는 과정이었어. 봉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여성이라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그녀의 용기와 헌신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모두에게 희망을 선물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느티나무 꼴은 봉자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질 희망찬 새 노래로 기억될 것입니다.